네, 다음으로 이 시각 월가 시간입니다. 오늘은 젠틀함 속 날카로운 투자 감각을 갖추신 분입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이제 12월 FOMC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내려도 시장이 흔들릴 거다라는 관측도 만만치 않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사실 내려서 시장이 흔들린다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내리는데 네. 어떤 방식으로 내리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외신에서도 이제 허키시 컷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 시작을 했죠. 매파적 인하. 그야말로 이제 뭐 금리를 내리되 향후 금리 인하는 쉽게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메시지를 줄 것이다. 결국은 이제 중요한 것은 내일 새벽 4시 우리 시간으로 이제 FOMC 성명서가 발표가 되고 4시 30분부터 아마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있을 텐데요. 이때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에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나타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지금 시장의 다수의 관측이에요. 뭐 저도 이제 그런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여지고요. 사실 그런 거죠. 이제 그런 얘기에 이제 필요한 금리 조정을 이번에 했고, 그건 이제 근거하는 것은 노동시장의 약화에 따른 대처이고, 지금의 금리 수준에 만족하면서 경제 상황이 예상대로 흘러간다라면은 당분간 추가적인 조치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아마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예요. 지금 뭐 이대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런 신호가 예상이 되면은 아마도 시장은 아마 여기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은 그렇다면은 이제 점도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지금 투표권을 가진 12명의 먼저 이제 연준 위원들이 FOMC 그러니까 의사결정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요번만큼 아마 어떤 의견이 나오든 간에 반대표가 엇갈리는 경우가 없을 거예요. 지금 아마도 이제 외신의 예측을 보면은 적어도 3명은 반대할 것이다. 3명 반대한 적이 별로 없어요. 네. 보통 1명 내지 2명인데 많게는 지금 5명까지 반대할 수 있다. 그러니까 12명의 의견이 7대 5로 나눠질 것이다. 이런 의견까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뭔가 이제 연준 내의 분열 양상이 아마도 이런 점도표에 나올 것이고, 점도표는 모든 연준위원들이 다 참여를 합니다. 투표권이 없는. 그래서 아마 17명의 그 점도표가 나올 건데, 지난 9월의 점도표를 보면은 17명 중에서 8명이 12월에 금리 인하 이후에 내년에는 금리 동결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제 그 점도표에 전망을 했었고, 네. 그리고 9명은 2026년에 2차례의 금리 인하를 전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간 값이 3.4가 나왔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요번에 금리를 내리면은 2026년에는 한 번밖에 금리를 못 내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점도표상에 보면 많아야 2번이에요. 그래서 이제 올해 3번 금리 인하를 했는데 내년에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올해보다는 금리 인하의 횟수가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우려입니다. 12월에 금리 인하와는 별개로 내년에 어떤 금리 인하는 올해만큼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좀 우려하는 반대, 사실 과연 이제 지금 아마도 점도표에서 요번에 이제 내년 금리 인하 전망이 9월보다 만약에 후퇴한다면은 아마 시장은 이거 갖다 좀 악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점도표 자체에서 요번에 이제 어떠한 그 전망이 나오는지가 저는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점도표가 역시나 좀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이고 내부 의견이 많이 갈릴 거다라는 전망이 좀 다수설인 것 같은데 혹시라도 지금 좀 최근에 양적 긴축을 종료를 했다 보니까 네. 양적 완화에 대한 시그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양적 완화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네. 결국은 연준이라는 조직이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고용과 물가 양쪽을 다 잡아야 되는 조직이에요. 네. 근데 이제 항상 보면은 그 비중이 물가 쪽에 좀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양적 완화를 할 수가 없는 게 물가가 네. 아직까지 우리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스티키하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끈적끈적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 이상, 그러니까 연준의 목표치 2%인데 결국 지금 금리 인하 반대론자들의 얘기는 왜 기준금리가 물가가 아직도 2% 이상에 있는데 금리를 왜 내려야 되느냐라는 게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논리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 어떤 양적 완화를 가기에는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물가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연준위원들이 해결해야 되는 숙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번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매파적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는 게 네. 여전히 물가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물가를 감안을 해서 아마도 이제 금리 인하는 하되 고용 때문에 일단은 전반적인 기조가 좀 약간 매파적인 메시지를 주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결국은 물가가 아직까지 쉽게
그 내려가지 않고 있다. 이 부분에 가장 좀 포인트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물가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아무래도 양적 완화 얘기가 나오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아, 금리 이야기를 좀 해봤고 이제는 프리마켓 특징주로 넘어가서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적 발표한 기업들을 먼저 짚어볼게요. 네. 게임스탑부터 에어로바이런먼트까지 실적을 쭉 발표를 했고 네. 현재 좀 흐름이 다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먼저 게임스탑인데 사실은 게임스탑은 요번에 그 매출하고 EPS가 좀 엇갈렸어요. 매출은 이제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5% 가까이 좀 이제 그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지금 그만큼 뭐 우리나라도 게임주들이 어려운데 미국도 게임주들이 이렇게 쉬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이런 게 실적에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는 좀 반영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프리마켓에서 5% 이상의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실적 발표한 기업 중에서 이제 그 또 하나가 이제 크래커 배럴 홀딩스인데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냐면은 사실 그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음식료 그 프랜차이즈 업체예요. 그러니까 네. 그 미국 그 전통 음식료 프랜차이즈 업체인데 역시 이 업체도 매출이 이제 예상치를 하회했고 또한 연간 매출 전망도 그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역시 이제 5% 가까이 지금 네. 프리마켓에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실적 발표한 업체 중에서 브레이즈라는 회사, 이 브레이즈라는 회사 실적 발표했는데 이 회사는 16%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개인 맞춤형 메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최근에 보면 FC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앱에 보면은 뭔가 계속해서 메시지가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적당한 뭐 상품을 추천한다든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광고 메시지가 온단 말이죠. 그거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이 브레이즈라는 회사인데 브레이즈는 일단 EPS는 예상치를 하회했는데 매출이 상회를 하면서 또 여기에 더 나가서 4분기하고 연간 매출 전망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이 부분이 이제 좀 호재로 작용하면서 지금 프리마켓에서는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양봉이? 예, 양봉이 굉장히 크게 세우고 있죠. 15.8% 오르고 있는데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업체가 에어로바이런먼트, 최근에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무인기 업체인데 네. 실적이가 보면은 그러니까 매출은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EPS가 좀 하회를 했고요. 매출 총이익도 예상치를 하회했어요. 그러면서 사실 이제 어제 이게 미 육군하고 8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고 그래가지고 뭐 주가가 좀 올랐는데 네. 오늘 어제 오른 걸 그대로 다 반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실적이 좀 예상치에 못 미치면서 그 부분에 좀 반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오늘 실적 발표한 업체들이 대부분 좀 예상치보다 좀 하회하는 실적들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제 좀 주가가 일단은 하락 쪽으로 반영되는 업체들이 더 많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을 좀 연달아서 봤는데 뭐 게임이라던가 식품 관련주는 그렇다고 쳐도 드론주는 앞으로 유망한 산업 쪽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사실 이제 뭐 네. 이 에어로바이언먼트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실적은 좀 부진한데 네. 어쨌든 간에 이 회사는 향후의 전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죠. 뭐 지금 미국의 어떤 법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역시 이런 무인기를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해외 수출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의 어떤 장벽들을 지금 없애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이제 미국 내에서도 최근에 무인기의 중요성이 이제 어떤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향후에는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일단은 이번 실적은 좀 부진하지만은 향후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에어로바이런먼트 전망까지 간단하게 들어봤고요. 이어서 팔란티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주 계약 소식이 들려왔고요. 1.5%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그러니까 미 해군하고 최대 4억 4,800만 달러 규모의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해군의 그 전반적인 시스템의 현대화 사업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예를 들면 뭐 조선 시스템이라든가 운영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완전히 좀 이제 바꾸는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이런 그 해양 관련된 그런 시스템들이 되게 낙후돼 있다라는 거죠. 네. 그 부분은 이제 팔란티어가 지금 이제 전부 다 이제 손을 보는 한마디로 이제 그런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시스템 전반의 리스크 대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제고할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최근에 팔란티어 주가 보면은 악재가 좀 있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버리가 좀 이제 그 숏을 치기도 했었고 그랬는데 네. 거기서 이제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가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것만 놓고 보더라도 역시 아직까지 시장에서 팔란티어에 대한 기대 그리고 팔란티어가 보여주고 있는 퍼포먼스는 지금 긍정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팔란티어 일단 좀 긍정적으로 보신다고 말씀을 주셨고 이어서 TSMC를 좀 보도록 하면요. 11월 매출 내용이 나왔습니다. 좀 많이 증가를 했는데 이걸 좀 어떻게 해석을 해볼까요? 뭐 TSMC 주가는 계속해서 지금 굉장히 좀 뭐랄까 지금 견조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네. 11월 매출이 이제 24.5%가 증가를 했는데 여전히 AI 투자와 관련돼서 AI 인프라 투자와 관련해서 강한 모멘텀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은 TSMC는 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매출이 늘어나는 만큼 이익이 그대로 따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역시 이익적인 측면에서는 적어도 이 TSMC만큼 견조한 회사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주가의 흐름 이제 10월 달에 한번 고점 찍고 좀 조정을 받았다가 지금 다시 고점 부분까지 왔거든요. 이런 흐름들만 놓고 보면은 역시 실적이 주가를 견인하는 전형적인 모습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1월 매출이 24% 넘게 오르긴 했지만 전월보다는 살짝 둔화되는데 우려할 만한 내용은 아닐까요? 사실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정도의 둔화는 저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봐요. 네. 적어도 이제 이런 20% 이상의 어떤 월별 매출의 증가를 이끌어내고 있다라는 부분만 놓고 보더라도 결국은 TSMC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저력, 뭐 결국 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미 뭐 아시겠지만 TSMC 같은 회사는 내년분의 어떤 수주까지 다 지금 이미 풀로 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은 뭐 그 정도의 그 어떤 변동폭은 충분히 우리가 감안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TSMC 견조하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펩시코 볼까요? 네.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예, 사실 펩시코가 뭐 지금 프리마켓에서 한 1.4% 정도 오르고 있는데 JP모간에서 원래 기존의 중립의 의견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을 했고요. 목표 주가를 164달러까지 올렸죠. 지금 146달러 정도 되니까 지금보다 한 10%의 어떤 룸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매출의 어떤 개선이라든가 공격적인 생산성 목표의 설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 내년에 적어도 한 자릿수 중후반대 적어도 한 8, 9% 정도의 이익 성장을 전망한다. 이런 이제 보고서가 나오면서 오늘 그 부분이 조금은 호재로 작용하는 것 같고요.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은 거의 저점 부근에서 뭔가 좀 이제 반등을 시도하려는 움직임들은 나오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저점이 좀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어떤 이런 뭐 긍정적인 리포트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작용을 하면서 주가는 조금씩 점차적으로 저점을 높여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펩시코 이야기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토요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또 뭐 행동주의 펀드에 이슈가 하나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요? 사실 이제 토요타의 굉장히 중요한 자회사 중에 하나가 토요타 인더스트리인데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엘리엇 인베스트 네. 가장 행동주의 펀드의 가장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엘리엇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가 토요타 인더스트리의 지분을 5% 이상으로 확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토요타가 토요타 인더스트리의 지분을 매입을 해서 상장 폐지를 시키려고 그러는데 그걸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상장 폐지 시킨다는 건 일본 회사들이 그런 거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뭔가 이제 이제 비상장 쪽으로 가가지고 오히려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비상장 시키는 그런 어떤 그런 움직임들을 잘 하는데 이 부분을 이제 엘리엇 펀드가 지금 막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어떻게 이제 이게 전개가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토요타의 어떤 주가에는 또 향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오늘은 지금 강보합 정도의 주가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토요타까지 프리마켓 특징주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의 종목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종목 리뷰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목표가에 도달해준 종목인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이죠? 예, 우리가 뭐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그 옵션 케어 헬스예요. 이제 이 종목이 제가 그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그야말로 이제 그 환자들한테 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제
이제 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주사를 맞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인퓨전 테라피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거 이제 대표 주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목표가에 도달을 했고요. 뭐 사실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이 인퓨전 테라피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어요. 미국 내에서. 아무래도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뭐 지병이 있다거나 이런 분들이 병원에 가기보다 이제 주택이나 재택이나 아니면은 별도의 시설에서 이제 뭐 주사를 맞는다든가 이런 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미국은 말씀드렸다시피 의료 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 이런 서비스에 굉장히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말씀 드렸는데, 그 대표 주자가 옵션 케어에 쓰고, 제가 이제 목표가를 $32 제시해 드렸는데 지금 넘어섰죠.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 이 종목은 뭐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장기적으로 끌고 가도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여기서 일단 수익 실현하실 분들은 수익 실현하셔도 되고요. 전 장기적인 그런 좀 이제 그 보유도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시점에서 수익 실현하실 분들은 하시고 또 조금 더 길게 보실 분들은 함께 가져가셔도 좋겠다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네, 리뷰해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모아가는 종목부터 볼까요? 예, 윌리엄스 컴퍼니즈입니다. 이 말 그대로 그 천연가스 운송을 위해서 이제 파이프라인을 운영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그 도로를 건설하고 통행료를 받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을 깔아서 이제 천연가스에 거기 통과를 하면서 이제 그에 따라서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고요. 3분기 실적은 굉장히 뭐 전년 대비해서 한 13% 증가한 그런 모습이고요. 지금 멕시코만 지역에서의 가스 운송량이 늘어나면서 이 수익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전역에 5만 킬로 이상의 방대한 파이프라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에너지 고속도로의 핵심을 차지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은 최근에 우드사이드 에너지의 루이지애나 LNG 프로젝트에 19억 달러 투자를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어떤 사업을 확장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결국은 가스 생산지부터 수출 터미널까지 전부 다 이제 완전히 이제 도로, 그러니까 이 망을 건설을 하겠다, 이런 이제 의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뭐 향후에도 계속해서 이런 에너지의 어떤 그런 성장과 더불어서 같이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주기는 주 1회, 그리고 기간은 3년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모아가는 종목 윌리엄스 컴퍼니즈입니다. 현재 주가도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에 네. 있는 것 같고요. 주 1회로 3년 동안 모아보자는 전략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단타 칠 수 있는 도전 종목 바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익숙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마벨 테크놀로지죠. 이제 그 팹리스 반도체 기업이고, 주로 이제 네트워킹 칩이라든가 연결 솔루션이라든가 데이터 센터 저장 컨트롤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는 회사고, 아마존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빅테크 고객사들이 자체 AI 칩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은 사상 최대치예요. 최근에 이런 AI 붐에 아주 지금 제대로 이제 그 수혜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4분기에도 마찬가지로 견조한 실적이 예상이 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실적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향후 2년 동안의 성장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내년에 25% 성장, 내후년에는 40% 성장을 지금 전망을 했어요. 네. 과연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회사 측은 굉장히 공격적인 성장 그런 전망을 지금 내놓았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에선 좀 반응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한번 고점을 경신했다가 지금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이제 아마존 그 웹 서비스하고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하고, 최근에 보면은 IB들이 이제 목표가를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목표가는 $130예요.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룸이 많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 가격대 한 $90 내외 정도의 매수가를 말씀드리겠고, 1차적인 목표가 $105, 그리고 손절가는 $77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목표가를 $130까지 잡고 있는 종목이네요. 도전 종목 마벨 테크놀로지 그룹입니다. 매수가는 $90 내외로 잡아보시고요. 목표가는 $105, 그리고 손절가 $77까지 여러분들 투자 전략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5분 정도 뒤에 뉴욕 증시 개장하는데요. 성투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